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의 신금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눈이 펑펑 내리고 있네요. 제가 있는 곳에도 눈이 내리는데요. 이 눈이 습기를 좀 머금고 있는 눈이라 내리는 대로 그냥 채곡채곡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군대 있을 때 눈을 참 많이 치웠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제설 작업 해가지고 겨울에 눈 치우는 작업을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음,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죠. 그때는 뭐 제설차가 뭐 따로 없다 보니 그리고 또 화천에 이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없으시잖아요. 민간인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사회적 그러니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면회를 오고 그러면은 이제 차들이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제설 작업을 안 하면 그런 그 주말에 면회 오는 차들이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설 작업을 열심히 이제 도로에 가가지고 비탈길에 제설 작업하고 차들 미끄러지면 밀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민간인들을 보면은 그 당시엔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반가웠어요, 진짜로.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뭐 특히 뭐 겨울에 특별하게 그렇게 뭐 눈을 많이 썰어보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좀 특히 많이 좀 눈을 쓸어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썬다 생각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담이 길었고요. 그러니까 6월의 신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6월의 신금, 그러니까 신강하죠, 그죠? 신강한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금의 진신은 임수다라고 못 박아 두시면 되고요. 지지 금국에 그러니까 지지가 이제 6월이면은 사유축의 금국을 이룰 수 있고 내가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신강하면 식신상관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부분이고 수가 없으면 화를 용신으로 잡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금국에 내가 너무 신강해서 부득이하게 어, 식상을 용신으로 못 잡으면은 관성을 용신으로 잡는다라는 말씀이고 내용이고요.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무조건 간목이고 수가 많으면 이 금이 너무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다 보니까 무토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유실을 방지해야 된다. 떠내려가는 걸 막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고요. 사유, 금국, 유축 금국에 천간으로 경금이나 신금이 뜨면 어, 전환격, 그러니까 왕하죠. 왕하다. 그러니까 종역격, 그러니까 금이다. 완전히 진짜 금사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격, 종역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주들은 그러니까 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비식운만 좋은 거예요. 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비식운만 좋은 거예요. 뭐 종역격이든 뭐 곡직격이든 염상격이든 협격이든 어, 윤합격이든 가색격이든 뭐든 그 한 가지 오행으로 거의 다 이루어진 그 일간 그 사주 같은 경우는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비식 운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염두를 해두시면 되고요. 전환격이 아니면 그냥 왕한 거죠. 신강하니까 임수로 설계하는 게 좋고 임수가 없으면 정화를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요.
무진생 신유월 신유일간 무자시잖아요. 그래서 유금조양격, 육신조양격이라고도 하죠. 이 사주는 그 무진, 신유월, 신축일주 무자시죠. 일지만 이렇게 다르네요. 유금과 축토가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게 토가 병이에요. 그러니까 토가 병이잖아요. 그래서 천간으로는 무조건 모군이 오는 게 길하고 지지로는 그거죠. 지지에서 용신을 잡으면은 자수인데 이 자진합을 그러니까 수국을 이루고 있어서 좋긴 한데 이 사주는 자진합도 하지만 이렇게 바로 옆에 자축육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축육합을 하고 있으면은 수가 좀 묶인다라고 하죠. 육합은 묶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자축육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가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 사주는 이렇게 길게 자진수국만 이루고 있고 금생수를 받고 있는 사주죠. 그래서 앞 사주는 이렇게 자진이 있고 뒤 사주는 자진도 있지만 자축합으로 수가 묶여서 이 수를 용신으로 잡고 있는데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용신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인 사주가 안 좋다. 그러니까 앞 사주가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뒤에 사주가 벼슬이 앞 사주보다는 낮았다는 내용이고요. 이 사주를 봐도 유유에 유금 떴죠. 토 있죠. 토 있죠. 해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강하잖아요. 내가 강하면 천간으로 떠 있는 이 식신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지는 이 해수라는 글자가 되게 좋은데 천간으로 식신을 쓰는데 이 인성 기토는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병이다. 이 사주랑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봤는데 여러 사람을 감명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주를 들고 온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문간으로 출세를 하였고 문간으로 출세했지만 좀 가난했고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직위가 없지만은 부자였다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은 벼슬로 갔는데 가난하였고 한 사람은 무직이지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주가 똑같은 사주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51만이죠. 그러면은 거의 그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보면은 거의 100명, 90명에서 90한 5명에서 100명 정도가 같은 사주를 타고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주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인생을 사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리고 뭐 부산에 태어났느냐, 서울에 태어났느냐, 뭐 강원도에 태어났느냐, 저기 서해안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타고난 성씨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고향도. 그러니까 뭐 서울은 금수의 그런 지정적으로 보면은 금수가 기운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 화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전은 토의 기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강원도는 목의 기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런 에너지 영향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의 성에 따라서도 성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성씨 그럼 환경적인 거죠. 이 토가 병인데 한 사람은 뭐 황씨다. 황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에서도 이 토가 병인데 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에서도 일단 안 받쳐주잖아요. 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이씨다라고 하면은 이씨다라고 하면 이 이씨는 수목이잖아요. 그죠? 목국토를 해줄 수도 있고 식신 수를 용신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수의 기운도 복돋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죠. 이씨면은 목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수가 용신인데 용신을 북돋아주는 뭐 김씨다 그러면은 금생수를 해주니까 좋겠고, 만약에 남씨다 허씨다라고 하면은 화생토를 해주니까 토병이 살아나가지고 또 안 좋겠고 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이나 그 이름의 영향도 그러니까 일부분 또 작용하는 거죠. 그 사람의 지역, 그 부모의 사회적 환경, 그럼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그좀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주여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선택의 시간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오는 거고, 그 선택의 시간들이 이제 운명의 이제 곡선이 있죠. 이 곡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근데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부모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인생이 또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인 요소가 무척 중요하고, 당연히 환경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랑 북한에 태어난 거랑 이 삶의 질이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의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미치겠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다음 사주 정유생 기유월 그러니까 신유일주 병신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죠? 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관성이 뿌리가 없죠. 그러면은 내가 신왕한데 관살이 그 아주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칠살 같은 경우도 정관처럼 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왕 살고도 고이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하고 지부가 된 그런 사주가 되고요. 정묘일주, 정묘생, 기유월, 신의 일주, 임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러니까 금생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렇죠. 금생수까지 이렇게 쭉 기운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류무체, 그러니까 두루 이렇게 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막히지 않고 순행이 오행의 기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임수를 용신으로 둔다. 그래서 경계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계사생 신유월 신유일간의 무자시죠. 이 사주도 이제 조양격이고, 이런 그러니까 조양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수운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금수운이 좋고, 이런 병이 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관으로 목운도 좋다. 왜냐면은 내가 수로 나가야 되는데 이 토가 병이라 목국토 해줄 때 좋다. 그래서 운에서 그런 그거를 이제 만나지 못하면 무토가 이제 병인데, 이 병을 제거하는 운이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만큼 그러니까 인생이 좀 잘 안 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식상이 이렇게 무게합으로 합의되어 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사도 이렇게 자합이 돼 버리고요. 자, 그러니까 용신은 어쨌든 묶여 있으면은 그 용신이 힘을 못 쓴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경호생 의류월 신의 일주 무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 역시 금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로 나가야죠. 그쵸? 수가 용신이다.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고,
무토가 병인데 여기 을목이 있어서, 그리고 해중에 간목이 있어서 그나마 을목은 좀 힘을 못 쓰죠. 을경합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해중에 있는 간목이 정관으로 뜰 때 그래도 용신의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도로 발전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이제 공부해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이도 다른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돈 써서, 아니면 뭐 아첨해서, 뇌물을 먹여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사주는 이제 정축생 기유월 신축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주가, 그러니까 유축에 이제 신금이니까 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를 쓴다. 이런 사주 역시 이제 그 신앙살고가 되는 거죠. 신앙살고. 그러니까 정화가 약하다. 신앙살고 정화 용신이다. 그래서 수가 없다. 수가 있으면 수를, 그러니까 축중의 개수는 좀 약하고, 그러니까 수가 이제 버젓이 뭐 임수가 뜨든 개수가 떠 있어야 역할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수가 없어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병수생 정유월 신밀주 기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6월에 신금이고 이렇게 유술에 토도 있고 기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하지 않아요. 그럼 약하지 않으면 관성을 쓸 것인가, 아니면 임수가 있으면 임수를 쓸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사주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좋다. 어쨌든 진신체계로 우선적으로 잡아보자. 그리고 해중에 있는 간목이 약신이다. 그래서 도윤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고, 정해,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인민, 계묘. 그래서 어쨌든 모군의 수모군에 발전을 하였겠죠. 금수운도 그렇고, 토가 병이니.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임진생이죠, 그죠? 기유월 신축일주 개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주도 사유축에 신금 기토 떴다 보니까 내가 신강하죠. 그래서 식상으로 용신을 쓴다. 기토가 병이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니까 이 식상이 자식이 되죠. 그래서 자식 자리에도 이제 개수가 있는데, 개수 자식이 있는데 이 사주가 이제 자식이 없었대요. 근데 왜 자식이 없냐라고 보면은, 여기 이제 자식을 못 낳게 하는 이 인성이 있잖아요. 토국수 하는데 이 인성이 무오 정미, 병오 정미 무신, 그러니까 화생토 정이만모 이렇게 합과하죠. 토국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가 또 이렇게 식상이 자식인데 이렇게 합이 돼 버렸죠. 무게합으로 자합도 돼 버리고, 임지는 묘지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낳아도, 이런 사주는 자식이 생겼어도 자식이 조금 어려웠겠다. 또한 그러니까 뭐 운에서 미뤄져서 자식을 낳아도 좀 힘들었겠고, 운 또한 이렇게 자식을 생해주는 금수운이 천간으로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금수운이 오면은 더더욱 좋았겠고, 대운에서 오지 않으면 세운에서라도 금과 수의 운이 좀 간지가 이렇게 똑같이 금생수 받으면서 좀 오면은 그 해에는 좀 자식을 좀 낳을 수 있는 그런 작용력이, 그런 게 좀 강해졌겠지만은, 사주상으로는 좀 그런 운을 못 만났고, 또 그런 시기에는 또 뭐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자식이 없는 그런 사주였었고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경자생 을유월 신축일주 개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사유축에 금 이렇게 수하죠. 그러면은 수생목
계속해서 이 편과 편재, 을목이 살아야 내가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역시 식신이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수생목, 그러니까 개수가 용신이고 수생목, 식신생재하는 식신 편재하는 사주인데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이 편재를 을경합으로 호시탐탐 그러니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내 돈을 지키려면은 이 수가 막히면 안 되죠. 수생목을 해줘야 되니까 수생목을 해줘야 되니까 수가 막히면 안 되고 그리고 세운에서는 금이 살아나는 시기에는 안 좋겠죠. 그죠? 금이 살아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게 토운이죠. 토운. 무토, 기토운에 토생금 하면은 경금이면 살죠. 그리고 토가 역시 오면은 토국수를 해버리죠. 그러면 식상이 막히면서 겁재가 발동을 하는 거죠. 겁재가 움직이면서 내 돈을 을경합을 해버린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뭐 사기를 당할 때 보면은 기축대운 토가 왔죠. 그러면 토생군 겁재를 움직이죠. 그리고 내 식상을 토국수를 막죠. 술련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을목에 그 포태를 보죠. 그러면 을은 술의 묘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묘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병화가 이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주 여기 있지만은 어쨌든 천간으로 병화가 뜨면은 이 신금 입장에서는 관성이 오잖아요. 관성이 오면은 탐합망생이죠. 그죠? 합을 탐해 관을 탐해서 그러니까 이게 용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용신인데 그 관을 탐하면서 내 용신을 돌보지 않으니까 식신을 돌보지 않으니까 재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생재해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은 한 자리 하고 있는 게 관성이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연의 일을 움직여서 손발을 움직여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던가 뭔가 내 하던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감투를 이제 얻는다. 관성이 감투잖아요. 무슨 한 자리 하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뭐 노타리 클럽에 뭐 무슨 자리를 준다. 뭐 이사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내 이제 본연의 일을 그 생각 안 하고 거기 이제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관을 탐해서 내 용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쨌든 그러니까 사주 원국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사기당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엄청 높은 사주이고, 그러니까 돈의 포태를 보자라고 해서 어쨌든 술련에는 돈이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해다. 그리고 나는 명예를 탐하면 명예 한 자리를 얻고자 하면은 내 앞길이 그러니까 조금 위태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억을 사기를 당한 그런 사주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6월까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월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뽑아놨는데요. 그러니까 6월까지 하고 끊고 다음 시간에 또 수월의 신금 용신법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추워가지고 이렇게 목도리를 하였는데요.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도 날씨가 되게 추워져서 그러니까 뭐 곳곳이 다 빙판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동하시면서 빙판길 조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